지난번 부천가 같은 경우에는 좀 권력 있는 사람이 유배를 가가지고 어땠어? 그냥 지방병원이나 기생도 붙여주고 그런 거 그랬잖아. 이 사람은 중인이야. 중인인데 좀 잘 사는 집안 중인인데 이제 대전 별감이라는 거 있었어. 정도 때. 대전 별감이 뭐냐면 대전이라는 건 왕이 있는 이제 건물이지. 임금이 있는 건물이야. 거기에 딸린 이제 그걸 관리하고 거기 있는 사람을 모시는 호위, 이제 모디가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대전 별감 같은 경우에는 뽑을 때 진짜 무슨 그 체력 시험 보듯이 특전사 체력 시험 보듯이 이제 쌀 몇 가마니를 지고서 몇 볼을 걷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뽑거든. 무예 지명이라는 거. 그래서 흔히 보면은 이제 빨간 옷 입고서 이렇게 칼차고서 이제 호위무사처럼 임금 팽창한데 쫙 이렇게 걸려선 애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대전 별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기모노 그림 보면은 빨간 옷 입은 애들이 간혹 나오는 게 보여. 주로 어디에 나오는 기생들이 나올 때 같이 보여. 기생들끼리 이렇게 있거나 그럴 때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포주 역할을 해. 그러니까 기생들 관리하고 약간 이제 그 성매매도 알선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궁궐에서 잔치 있으면 기생들 다 불러와가지고 잔치에도 넣고 이 짓을 얘네들이 하는 거야 대전 별감이. 그러니까 이제 권력, 그러니까 정식 권력이 아니라 약간 그 조국 같은 권력 같은 거 있잖아. 그냥 그런 거에 이제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지. 왜 그러면 조국 같은 올려놔. 소화기 교육 방향이 그쪽이 아니잖아. 아니 밑에 아니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식 극과 권력이 무슨 뭐 영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이제 그런 쪽 약간 어둠의 이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저런 걸로도 많이 잡아. 횡령 아니면 뭔가 이제 그 권력을 이용하거나 뭐 이런 걸로. 원래 또 이제 양반들은 눈치 보여서 그런 걸 잘 못하는데 이제 얘네들은 중인이잖아. 양반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중인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또 거리낌이 없지. 양반으로서의 어떤 그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만원사에 나오는 안중원 혹은 한중환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아니 그 책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래가지고 유배를 가는데 추자도로 가. 추자도가 어디냐면은 제주도가 여기 있잖아. 그럼 요 끝에 있는 섬이야. 제주도가 이제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도 않고 요 곁다리에 있는 섬인데 여기 추자도로 가는데 가가지고 유배 가가지고 꺼내질 가망이 거의 없지. 왜 그러면 보통은 이제 임금한테 누군가 상소를 올려야 되는데 양반대 같은 경우에 자기 친분 있는 사람이나 뭐 친척들이 이제 전화 이 사람 이제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임금이 그랬었지 이러고 풀어주는데 중인 같은 경우에는 유배 가버리면은 누가 이 사람을 위해서 상소를 하겠어. 그냥 한 번 가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냐. 당시에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시조나 가사 같은 거는 어떤 역할을 해서 당대 SNS 역할을 했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과시하거나 여기에서 자기 심정을 털어놓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널리 퍼뜨리는 역할을 했단 말이야. 중인 가객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이런 노래들도 부르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 길게 글을 써. 처음에 만원사를 써. 내가 유배 와서 1년 동안 고생하면서 지낸 거 임금이 보시면 불쌍히 하시겠지? 그 다음에 만원사 답을 써. 만원사 쓴 거에 대해서 자기가 답장을 제2인물로 해가지고 자기가 답변을 써.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은 또 뭐라고 나와. 거기 쭉 시리즈들이 있지. 사부모, 부모를 그리워하면서 그 다음에 사척,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사자, 자식을 그리워하면서 사백, 큰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이런 시리즈들을 쭉 쓰니까 정조가 보다 못해가지고 야 얘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풀려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쓴 이유가 결국엔 뭐야. 풀려날 방법이 없잖아. 중인들은 가면은 누가 풀려나고 보겠어. 그러니까 임금 명령 떨어질 때까지 계속 쓴 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풀려나게 된 의지의 인물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길게 썼겠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전문을 배우는 게 일동양과 같은 경우 전문 못 배우고 너무 길어가지고 그 연예과 같은 것도 못 배우고. 근데 우리가 전문을 배우는 것 중에서 제일 긴 거하고 보통 생각나는 게 뭐냐. 일동 그 농가원령가. 너 조만간 배울 거야. 농가원령가, 그다음에 관동별곡, 어부사시사 이런 거 길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게 제일 길어. 실제로 배우는 것 중에 만원사가. 이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투머치 토커거든. 그러니까
유배가게 된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얘기하냐면은 거의 박찬호법으로 태어날 때부터 얘기해.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서 유배가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쓰는 거야. 그러고서는 가서 1년 동안 고생한 얘기까지를 싹 쓴 게 일단 만원사. 그 만원사에서 이제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이제 제3의 인물로서 이 사람에 대해서 답변을 쓴 게 만원사 답이야. 그래서 만원사랑 만원사 답 정도까지 교과서나 수능특강에 나오고, 교과서는 안 나와 사실 거의. 수능특강이나 수능교재에만 나오고, 사본고 살처 사전 사백표는 안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제 만원사가 메인 가사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읽어보자. 다 읽으면 집에 갈 때가 될 거야. 자, 그래가지고 보자. 자, 어와 번님네야 이네 말씀 들어보소. 처음 시작할 때 보통 이제 도노법으로 부르고서 시작하는 거 똑같지. 아, 친구들이여 내 말씀을 들어보시오. 인생 천지간에 그 안이 느꼈다라고 하면 느낌이 많다. 감정이 북받친다는 거지. 인생의 삶이 그 안이 감정이 북받치는가. 평생을 자살하도 다만지 100년, 다만 100년뿐이라 하물며 100년을 반듯하게 살기 어려우니 백고지가국이고, 백고지가국은 흰말이 문틈새로 지나가는 것을 본다는 걸 그만큼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지. 또 창해질 속 넓은 바다에 좁쌀 하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거지. 그래서 영년은 나그네라는 뜻이, 나그네 건곤, 하늘과 땅에 지나가는 손님 같구나. 나그네같이 하늘과 땅 사이에 지나가는 손님 같은 삶이라는 거야. 그래서 빌려온 인생, 꿈의 몸을 가지고서 남아의 하울리를 역력히 다하여도, 남자로서 태어나서 한 일을 다 한다 하더라도, 다음 페이지. 풀 끝에 이슬 같아서 인생 무상이라는 거지. 삶이 더없어서 오히려 더 덥거늘. 어와 내일이야 광음을 헤어보니, 나이를 헤어보는 거지. 빛과 어둠이라는 뜻이니까 광음은 시간의 흐름이야. 반평생이 못되어 66이 돌이 없네. 66에 36이니까 거기서 둘 뺐으니까 34살인 거지. 34살에 유배를 가게 된 거야. 이왕 일을 생각하고, 지나간 일을 생각하고, 지금 일을 해야하니 지금 일을 다시 살펴보니 번복도 측량 없고 승침도 하도 할때, 번복도 측량이 없다는 거는 하고 다시 번복하는 거지. 하고 안 하고도 측량이 없고, 오르고 내리는 것도 많기도 많구나. 인생사가 참 어때 기구하구나 라는 거지. 남대대 그러한가, 남대도 그러한가, 내 홀로 이러한가, 나만 이러한가, 아무리 내일이라도 내 역시 나 몰라라. 그러니까 남도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사는지, 오르락내리락 사는지, 아니면 나만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다. 장호단탄 전론하니 도종상감 통리로다. 긴 탄식 짧은 탄식 전론하니 유배 가면서 이렇게 탄식이 날 뿐이라는 것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과거를 돌아 어떻게 유배 가게 됐는지를 태어났을 때부터 얘기를 해. 부모 생각, 아버지 어머니가 날 낳으실 때 죽은 날에 낳으시니, 죽어서 태어난 거지. 숨만 쉬고 태어났는데 부귀공명하려든지 저희 또 고생하려든지 잘 살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저희 또 외진 섬에서 고생하려고 했는지 유배 가려고 했었는지, 천명 하늘의 운명으로 이제 기압던지 그 효험이 있었는지, 아니면 신선의 방법으로 뭔가 이제 약을 먹이던 이런 게 효과가 있었는지, 일주에 하룻밤 죽었던 아이가 호련히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평생의 길흉 전복할 때, 평생의 기흉이라는 건 뭐야? 평생 이제 길하고 흉한 어떤 그 운수를 점으로 봤는데, 수부강령 가졌으니, 장수하고 부귀하고 강령, 평안하게 지내는 운세를 가졌으니, 귀양갈 적이 있으면, 귀양갈 운세가 있었으면, 이별손들이 있었으랴, 아버지와 부모님과 이별할 만한 운명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 접을 때는 이제 좋은 운수를 타고났다라고 얘기를 했어, 점쟁이가. 자, 그래가지고 21페이지 보면 비단체, 2단으로 채색한 옷을 입고 있는 봄이라는 거지. 뭐 양반은 아니라도 이제 부유한 중인인 거야. 노래자를 효축하여, 노래자는 우리 반이직이라는 찾아서 뭐 있잖아. 얼룩무늬 옷을, 그러니까 때때 옷을 입고서 부모님 앞에서 나이 70에 재롱을 부리면서 효도를 했다는 노래자의 고사를 못 받아서 부모님 앞에서 어린 채로 시름없이 자라더니, 어와 기박하다, 기하고 박하다, 얇다라는 건 운수가 별로 안 좋다는 거야. 나의 운명 기박하다. 11세 자모상, 11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호국애통 혼절하니, 이제 애통 슬퍼하면서 기절을 했는데, 그때나 죽었더라면 이 고생 아니할 것인데, 무슨 이제 이렇게 유배가 고생 안 할 거라는 거지. 한 번 세상에 두 번 살아서 인간 행락, 인간의 즐거움을 보려 하였는지, 종천지통, 하늘까지 닿는 고통에 슬픈 눈물 메모가 10번이고, 하늘같이 닿는 고통으로 슬픈 눈물을 흘리면서 명절을 보낸 것이 몇 번인가, 이런 뜻이지.
10년 장이고 외가항공 호의호식 그렸으랴. 하지만 10년 동안 어때? 외갓집에서 또 도와줘가지고 호의호식 잘 하고서 지냈다는 거야. 이전 일도 많다마는 공공모함이로다. 내가 외가에 의복을 잊은 적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 공무에 있지는 않겠다. 외갓집에서 많이 도와줬다는 거야.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또 어진 자당, 어진 새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임사지사업을 가졌대. 이제 태임태사라고 해서 주나라 이제 문왕의 아내의 그 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맹모의 삼천지교는 일마다 거기로다. 그 자기 친자식도 아닌데 자식을 위해서 이제 공부에 힘썼다는 거지. 맹모 삼천지교처럼. 또 증모의 투조함은 믿어 아니하시니. 증모의 투조함이라는 거는 이제 증자의 어머니가 자식이 이제 사람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믿지도 않고 자식 안 믿고서 도망가 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새엄마가 자기를 믿어줬다는 거야. 그래서 설리의 읍죽하면 지성이 감천. 설리의 읍죽은 뭐야? 우리 그 눈 내렸을 때 대나무 밭에 가서 물어가지고 이제 대나무 죽순 자라니까 그거 부모님한테 갖다 드린 이야기 있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만큼 효도를 하려고 했고 또 백의의 부마음은 효자할 바로다. 백의는 누구야? 주나라 문왕이 누굴 치러 갔어? 주나라 문왕이 이제 은나라 주왕 치러 갔잖아. 아대복이 매겨가지고 맞춰가지고 그때 막아선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 백의와 숙제라고 그랬지. 은나라의 충신들. 그래서 이 백의처럼 부마, 말에 가로막는 것. 이제 주왕을 치러 가는 군대의 말에 가로막는 거지. 그래서 그런 충신은 효자할 바로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이 새어머니가 나한테 잘해주셔서 내가 설리읍죽처럼 효도를 하고 또 그렇게 효도하려면 어떻게? 충신으로서 뭔가 벼슬 자리에 나가야지 효도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입신양명, 이름을 날리고 몸을 세우는 문호의 광채, 가문을 빛내는 일이니 행세의 으뜸이 글밖에 또 있는가? 자 봐봐. 그 사고가 어떻게 돼? 효도하려면 벼슬길에 나가야 되고 벼슬길에 나가면 문호를 날릴 수 있으니 그러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글을 읽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서 밑에 보면 동사부문, 동쪽의 역사와 옛 글들, 사서삼경, 유교 경전들과 당음장편, 당나라의 시들과 여러 가지 이제 시들, 그리고 송명사, 송나라와 명나라의 역사를 세세히 숙독하고 자자히 외웠으니 읽기도 하려냐 짓기도 아니하랴. 책을 많이 읽어 보다가 이제 시를 잘 짓는 거지. 시를 짓어야지. 3월 춘풍 화류시, 3월 봄바람이 불 때 화류시, 꽃과 버드나무 때와 그 다음에 부추 황곡, 이제 황곡화가 피는 9월 가을에 단풍절, 이때 이제 시인들이 시를 많이 짓는 시기지. 그때 소인묵객 여러 시인들의 번이 돼요. 운풍영어 일삼일제 시를 많이 짓고서 노래를 부를 때 당나라 시의 경류를 맞추고 송나라 명나라 시의 재치를 갖출 정도로 시를 잘 썼다고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지. 문여필이 한 가지라 어느 것이 다르던가. 자, 읽기도 많이 하고 시도 잘 썼는데 문여필이 하나래. 글과 글 쓰는 글씨체는 한 가지라고 해서 시도 잘 쓰고 그 다음에 쓰긴들 아니야 글씨체도 좋았다는 거지. 그래서 번화감제의 부벽서, 사치공자의 명문서, 왕후군의 고체, 조맹구의 축체 같은 여러 글씨체들을 잘해서 여러 가지 잘하기로 일시대동 천재라고 일컬음을 받았네. 자화자찬이지.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천재라고 일컬음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제 어때? 여자 생각이 나서 결혼을 하게 돼. 오매구지 요조동녀를 맨날 생각하다가 전전같이 잠이 안 와가지고 생각하니 동방파총 늦어간다. 20년의 일실이라 20살에 결혼을 한 거야. 지금으로는 빠른 거지만 옛날에는 되게 늦어갔거든. 열몇 살에 이제 혼인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혼인을 했는데 육패정정 법을 받아 삼종지기였으니 이제 그 와이프가 어때? 부녀자의 덕을 갖추고 삼종지기도 갖추어가지고 내조의 어진처는 성가의 징조로다. 자수성가할 만한 좋은 처를 얻었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야? 유인유덕하신 덕이 많으신 우리 백부 큰아버지께서 구세동거 혈축하여. 구세동거라는 거는 친족 9세대가 같이 사는 화목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 겉으로는 화목한데 속으로는 죽어나겠지. 며느리들이 이제 9세대가 같이 산다고 생각해봐. 미친 거잖아. 그래가지고 일가진의 한 가문 지내에 함께 있어서 감고우락, 고통과 슬픔, 즐거움을 다 같이 하니 의식분별 위하였던가 세강도천 애몰래라. 그렇게 다 같이 지내니까 나는 이제 어때? 여기 계속 있기 싫은 거야. 그래서 어딘 처한테 그냥 집 맡겨놓고 나는 밖에 나가서 논 거지. 나몰라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입신양명 해야 되겠다고 입신양명 기르쳐다 법문귀대 이제 권세 있는 가문을 여기저기 끼욱끼욱거리고 장군무나 막빈 승상구중 기실 장군이나 승상 집안에 가가지고 심부름꾼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벼슬자리 하나 얻어보려고 한 거지. 그러다가 어떻게 돼? 건달들과 놀아나기 시작을 했어. 천금준마 이제 금한장을 쓴 좋은 말과 판소첩
천금준마 환소첩이라는 거는 조창이라고 해서 조조의 둘째 아들이 이제 건달 힘쓰는 장수이면서 건달로서 유명했는데, 이제 천금준마 환소첩은 이제 자기 첩과 좋은 말을 맞바꾸는 어떤 한량 같은 그런 짓을 이제 한다라는 거지. 그런 소년놀이가 더욱 좋다. 그래서 자궁맥사 번화성은 나도 잠깐 하옵니다. 이렇게 풍류를 즐기는 걸 자기도 하고 싶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전 마음 전혀 있고 호심광은 결론한다. 건달들과 어울리면서 공부하려는 마음 다 잊어버렸다는 거야. 다음 페이지. 그래서 백마왕손, 백마탄 왕의 자손들의 귀한 것과 유협한 경박, 그러니까 깡패 건달들이 다 같이 놀아가지고 무릉장대 천진교도 명승기도 알려져 있는데 다 놀러가고 삼천원대 방통전들 놀이터가 아니란가 화조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봄날 없이 주사 청루라는 단어는 좀 잘 알아도 기생집이라는 뜻이야. 술 마시며 기생집에서 거닐 적에 만준향료 진취하고 절대가인 생lik하고 만준향료 여러가지 음식들을 진취하고 절대가인 미인들과 함께 놀면서 취대라고는 미인의 얼굴이지. 미인의 고운 태도, 청가묘모 여러가지 이제 노래와 춤으로 희롱할 때 풍류호사 귀이신고 주중성공부로 하랴. 이러한 풍류호사를 누가 노려받겠는가? 술을 마시는 신성군주 옥황상제도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만사무신 막 잊었더니,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놀다가 어떻게 일조오련 하루아침에 호련히 양심이 났어. 그래서 어때? 너무 노는 것 같은데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게임만 하는 것 같아. 공부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양심이 돌아온 거야. 자, 그래가지고 소년놀이 그만하자. 본목은 힘급시다. 맥상거나 자랑마라. 불의와도 늦어간다. 공부하기 너무 늦어간 것 같아. 이제 그만하고 공부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옛마음이 다시 나서 하던 공부 고쳐하여 밤을 새워 낮을 이어 일시불철 밤낮으로 이제 쉬지 않고서 하는데, 고무공양 하려던지 내 몸을 위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소삼년을 고통스럽게 공부해서 무식한 사람을 면하고 어와 바라스리와 꼼벌의 바라스리 어학원에 들어갔대. 어학원은 사실은 임금 이제 잔치나 그런 데서 악기 다루고 이런 악공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를 관리하는 별감이나 이런 걸로 들어간 거겠지. 그래서 금문옥계 이제 궁궐의 문을 열어디어니 궁궐로 이제 출근을 하게 된 거지. 궁궐 문을 열어디니 천하원 몸이 천문 근처, 중인인데도 임금 근처까지 이제 가게 됐던 거야. 대전별관까지 간 거지. 금이 이단을 몸에 싸고 옷 같은 음식을 먹고 있어서 부귀에 쌓였으니 번화에 잠겼어야. 부귀영화를 누린 거지. 일진겸대 삼사천은 공인뿐이 아니로다. 그래서 한 번 나가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다 경하는데 그게 궁궐의 일뿐만 아니라 뭐까지 했겠어. 이 대전별관들 하는 거. 호주 역할도 하고 건달 역할도 하고 이것저것 이런저런 일을 했다라는 거지. 근데 복과 재생, 복이 과하면은 재앙이 생긴다고 소신봉공 잘못하여 마음쓰기를 잘못하여 삭간태거 한번 어때? 반직을 잘렸어. 그런데 한번 풀어줬단 말이야. 근데 또 해가 이제 유백하게 된 건데, 여기서 첫 번째로 이제 잘린 거지. 삭간태거 하고 후에 7일 동안 옥중에 지냈었어. 그래서 곡덕의복이 무색하고 좋은 음식이 맛이 없는데 망극하신 천은이 가히 없어서 희극환비 눈물 난다. 다시 이제 풀려나가지고 어때? 즐거운 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야. 그래서 어와 과분하다, 천은도 과분하다, 공임겸대 만극천은 생각도로 과분하다, 번화복이 다시하고 금이옥식 다시하여 장안도상 넓은 길로 비마경도 다닐 적에 말을 끌고서 또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 과복에 갇혔어서 잘못 이래가지고 7일 동안 갇혀있다가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부유하게 된 거지. 소비 친척 강의시는 예로부터 일렀으니, 옛날부터 이제 이거는 주변 친척들이 잘 나가면은 이제 친하게 지내는 건 옛날부터 이런 말인데, 여기 가도 손을 잡고 저기 가도 정교하니 입신양명을 다 했다라는 거지. 만사여의 하였을 때 막비천은 모래소냐. 만사가 뜻대로 되니 임금님의 은혜를 모르겠느냐. 하지만 또 어때? 또 잘못을 저지르지. 충직진명 알았으니 쇄신보복하려든지 이제 충성을 다해가지고 나라를 일해야 되는데 졸부기가 갑자기 부비하게 된 것이 불상이라 잘못되어서 곤마복중되었구나. 이제 쓸모없어가지고 잡아먹히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건 뭐야? 이제 벌을 받는 거지. 죄를 지어서 벌을 받게 되었다는 거야. 극성즉 극히 성하면은 필패 반드시 패하고, 흥진즉 비례 흥이 다하면은 슬픈 일이 오는데 다 오르면 내리고 가득하면 넘치나니, 호사 좋은 일에는 마가 많이 끼고 조물주가 시기하였는지 인간작제 많이 하여 화전중화되었는지 인간의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불 속에 드는 것과 같이 되었는지
청천백일 밝은 날에 외성병력이 급비친 이건 뭐야? 갑작스럽게 이제 자기 죄로 또 한 번 체포되게 된 거지. 3원700 여러 영혼들이 달아나서 천지인사 하늘과 땅의 일을 모를 정도로 갑작스럽게 이제 체포돼서 여불승이 약한 몸에 25번 칼을 쓰고. 근데 약한 몸이야? 보디가드인데 대전별감인데 뭐 약간 헬스 보디빌더가 이제 자기 칼 찼다고 나 너무 아파요 감옥 들어갔다고 이제 휠체어 타고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래가지고 수세족세 항우에 사옥 중에 든단 말인가 감옥 중에 들어갔어. 그래서 내 죄를 해하더니 여산여에 산과 바다 같구나. 추상적 관념을 고쳐야지 죄가 산과 바다 같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아깝다 내일이야 애달다 내일이야 평생 일이 원하기를 충효겸은 충과 효를 다하려고 하였는데 한 번 일을 그렇다고서는 불충과 불효가 다르겠다. 회서자인 만큼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무의춘들 의미 없다. 등잔에 치는 나비가 자기 죽을 줄 알았으면 등잔불로 뛰어들고 어디서 신록지신 녹봉을 받는 신하가 죄를 짓겠다고 하겠나 말인가. 내가 이제 잘못하긴 했지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잘못을 했겠느냐 하는 걸 모르고 했다는 거야. 대액이 당전하니 큰 애군이 당전해서 나쁜 일이 공수가 당전하니까 눈앞에까지 오니까 눈조차 어두워서 마른 짚을 등에 지고서 불 속으로 뛰어들 것 같이 미련한 짓을 했다는 거지. 죄를 지었다는 거야. 제가 든지 밑하시면 살가망이 전혀 없는데 일명 명령을 하나를 내리셔서 해도로 보내셨어. 추자도로 유배를 보내시니 어마성문이야 갈수록 끝이 없구나. 즉 어때? 죽이지 않고 유배 보낸 것에 감사하는 거지. 뭐 당시에 이제 유교 군주들은 신하를 죽일 수 없다. 특히 정조 같은 사람이 죽이겠어. 그래서 그냥 유배 보내고 추자도. 자 그래서 이제부터 유배를 가게 됐어. 어디부터 건너갈까? 한강부터 건너가야지. 아까 북청강 같은 경우는 북쪽으로 갔으니까 이제 한강을 안 가겠지만 얘는 남쪽으로 가니까 한강 건너가야지. 강머리에 한강머리에 배를 대고 부모 친척 이별할 때 손놈의 한숨 소리가 막막수원의 머무는 듯 손잡고 이런 말씀 조이 가라 당부하니 아버지께서도 잘 가라 라고 하니까 가슴이 막힌 것은 대답이나 나올 소냐. 여취여방 취한 것 같고 미친 것 같아서 눈물도 안 나오고 눈물 흘리면서 하직한데 강상에 뱉떠나니 강위에 뱉떠나니 이별 때가 이때로다. 산천이 근심하니 감정이입이니 산과 하늘이 근심하겠어. 자기가 근심하는 거지. 부자이별 하면로다. 요로일성 노젓는 소리 한 번에 흐르는 배가 사이 같으니 일대 장강이 어느덧 가로지르는구나. 풍편 바람편에 우는 소리가 빈 강을 건너오니 행인 지켜보던 행인도 난무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 가슴이 미어진다. 호부일성 아버지 형 부르는 소리 하나에 엎어지고 애고 소리뿐이로다. 한강 건너갔지. 규청고지 아무리 하늘을 향해서 불을 짓는다고 한들 아니가 이게 되어서냐 유배 안 갈 수 없다는 거지. 범같은 관차 관리들이 수위가 되고 재촉하니 할 일 없이 말에 올라서 앞길을 바라보니 청산은 몇 겁이며 녹수는 몇 겁이고 겹겹이 이제 쌓여서 이제 돌아가의 길을 막고 있다는 거지. 넘도록 산과 같고 건널수록 물과 같아서 석양은 재를 넘어가고 빈산이 정확한데 녹음이 우거지고 두견이 재혈하니 두견이 피를 토하듯 운대. 그래서 감정이입이지. 자신의 슬픈 정도가 들었지. 슬프다 저세돌이 부려기는 무슨 일이고. 두견태가 옛날에 보면은 총나라 망제의 혼을 가진 태라고 그래가지고 총나라 옛날에 이제 총나라의 망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강가에 갔더니 이 사람이 이제 강물에 시체가 떠내려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건져냈더니 이 사람이 살아났네. 뭐 착한 사람다 있네. 그러고서는 친하게 지내다가 자기 딸하고 이제 결혼을 시켜줬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동안 잘 지내다가 어느 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을 쫓아내버려.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이제 쫓겨나고 이 사람이 죽어서 떠돌다가 죽어가지고 생활했다라고 해. 그게 두견제야. 그래가지고 총나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귀쪽도 온다 그러기도 하고 총나라로 돌아가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돌아갈 수 없다 해서 부력이 온다라고 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력이 오니까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 네가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냐 아니면 내가 유배 가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냐 라고 묻는 거야. 네 일의 이름이냐 내 일의 이름이냐 가뜩이나 허튼 근심 공물에 들었구나. 만수의 연쇄 아니 만가지 시름이 끝없이 연쇄법으로 이어지니 내 먹은 근심을 먹은 것 같고 천림 내과 숲의 노별 이슬이 맺히니 내 눈물이 거기에 다 뿌려진 것 같고. 자, 굼뜨던 말을 제게 좀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하고 앞 역참은 어디인가 하고서 높은 고개에 반겨 올라서 고향 쪽을 돌아보니 창망한 구름 속에 백구만 날아갈 뿐인 고향은 안 보이는 거지. 경기도 땅 다니라고 충청도에 다다르니 계룡산은 대전에 있지. 대전의 높은 산 계룡산이 문결에 지나쳤다. 여름 여러 고을들의 관문을 받고
이제 관아에 들어가서 골고리 고골마다 전곡 이제 확인해봤고 은진 넘어 여산으로는 전라도까지 간 거지. 여산에 전라도 여산까지 가서 익산지나 전주까지 들어갔는데 전주는 당시 조선시대 3대 도시 중 하나야. 첫 번째가 서울, 두 번째가 어디야? 평양,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전주야. 그러면 당시에 호남 평양을 끼고 있어가지고 일부가 제일 많았어. 그래가지고 전주에 들어갔더니 서울 이 사람이 한양 사람이잖아. 한양을 다시 온 것 같이 이제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반가운 거지. 반갑다 남문길이 장안도 한양의 이제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 같구나. 백각전 여러 가지 시장이 펼쳐지니 종각을 지나는 것 같고 이제 종로를 지나가는 것 같다는 거지. 한양에 한벽당이라는 건물이 소세 깨끗하고 조일 아침 해가 밝아 있구나라고 하면서 전주에서 이제 잠깐 지나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전주 지나서 금구, 태인, 정읍 지나서 장성에서 영마를 갈아타고 나주 지나 영암을 지나가서 월출산이라는 산에 돌아다니 12,000봉이 방국에 솟아있는 것 같다라는 건 뭐야? 금강산과 비슷하게 아름답다라는 거지. 일국지 명산, 한 나라 내에 이름난 산이라 경치도 좋다마는 내 마음이 아득하니 유배가는 마음이 어느 겨울에 이제 관광하겠느냐. 천반산 가르키고 달마산에 지나가니 붉은 조야. 밤낮이 없도록 계속 이제 걸어서 말 타고 가서 몇 날 만에 해변에 왔어. 어디 왔겠어? 여기 해남 땅도 잡겠지. 여기서 배 타고 이제 휴자로 가야 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왔는데 바다를 바라보니 파도도 흉흉하다. 가히 없는 바다요 한없는 파도인데 태극조판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 천지광대 하늘과 땅이 강대하다라고 하였는데 하늘 아래 땅문이 없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천하가 다 물로 덮여 있는 것 같구나. 바람도 쉬어가고 구름도 멈춰가는 이 넓은 바다. 나는 새도 못 넘어가 이 넓은 바다를 어떻게 해서 간단 말인가 하고서 이제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배 타고서 추자도로 들어가는 거지. 때마침 서북풍이 내 길을 재촉하니 선두 뱃머리에 있는 하얀 깃발이 동남쪽을 가리켜. 그래서 서북풍 타고서 추자도로 가는 거지. 천석실은 대중선이 쌍도수의 높이 달고 건장한 도사공이 뱃머리에 높이 서서 지곡충 한국조에 어사와로 화답하니 지곡충 어사와는 이제 찌끄덩 어여새에서 노려는 소리지. 마디마디 처량하고 적게 크심 유백에게 심회 마음이 어떠하였고 회소장한 머리를 돌려 장안 쪽을 바라보니 부은 폐에 구름 때문에 해가 가려가지고 아니 배고 가는 길은 어인길인데 무슨 일로 가는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중국고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중국고사 열거하는 거 되게 좋아해. 자, 그래서 삼상산에서 배워봐봐. 불로초를 구하려고 삼신산에 찾아가나 무슨 뜻이야? 이제 불로초 구하려고 서불처럼 동남동녀 1000명 데리고서 이제 삼신산 신선들이 산다는 세 개의 산에 찾아가니 동남동녀 아니어도 방사 서시는 서불이지. 서불 따라가랴. 내가 왜 바다로 나와 있는 거지? 서불처럼 동남동녀 1000명 데리고서 불로초 찾으려고 바다로 가는 거야? 아니면 동정호 밝은 달에 악양로에 오르려고 간 거야? 이태백이처럼 악양로에 오르려고? 혹은 소상강 구준비에 조상군 하려는가? 소상강 하면은 누가 빠져 죽은 데야? 아황과 여영이 빠져 죽은 데지. 알아? 요임금이 엄청난 효자 있잖아. 부모가 어머니가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도 계속 소도하는 그 순임금 있잖아. 걔한테 정말 효자구나 자기 딸 2명 줬지. 근데 순임금이 이제 나중에 죽을 때 아왕과 여영이 자살하잖아. 어디서 자살해? 소상강에서 빠져줬지. 소상강에서 빠져 죽을 때 눈물을 흘려가지고 그 주변에 대나무가 많은데 그 대나무를 뭐라 그래? 반죽이라고 그러잖아. 얼룩무늬 대나무. 그래서 그 대나무가 많으니까 정철도 어디에 응거했었어? 전남, 담양, 창평에 응거했잖아. 담양이 대나무로 유명하기 때문에 걔도 이제 자기 응거지를 뭐라 그래? 소상남반이라고 그러잖아. 송민국에 보면 소상강 남쪽. 근데 여기에 이제 누가 빠져 죽었어? 아황과 여영이 빠져 죽었어. 그래서 소상강 구준비에 아황과 여영을 어때? 조문하려고 가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또 전원희 장관이 귀거래 하였는가? 귀거래 뭐였어? 도연병이잖아. 기억나? 오류선생 도연병. 이태백과 쌍무역을 이루는. 누구예요?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어? 선배님인데. 처음나? 도연병? 귀거래사. 기거래사 안 하지 않았어요? 귀거래사는 안 했는데 도연병 얘기는 했잖아. 안 했나? 어디서 나왔죠? 자, 이태백은 기억나지? 누구예요? 저건 나와야지. 야, 이건 알아야지. 저거 당나라의 항시가 당나라 때 다 정리됐는데 이때가 4개로 나눠. 그래서 초당과 중당과 성당과 만당으로 불리는데 네? 이때 이제
중당 시대를 대표하는 게 두부고 성당 시대를 대표하는 게 200이고 200은 이제 도구적인 시를 많이 써가지고 이 사람의 시의 신성을 해서 시선, 이 사람의 시의 성이 시성이라고 부르지. 처음 들어? 자, 그래서 이태백이 시선인데 관동배우나 이런 데서 보면 뭐라고 나와? 이적선, 유배온, 신선 혹은 뭐라고 해? 이태백, 태백이 이 사람의 이제 뭐야? 자지. 이 사람의 자가 태백이야. 그러고서는 어때? 이 사람은 이제 채석방에 비친 달빛이 아름다워서 술 마시다가 달짝으로 들어갔다가 물에 안 나왔잖아. 그거는 기억나지. 와. 그게 이태백이야. 그러고서 어때? 고래 타고 승천해서 신선이 됐다고 그러잖아. 고래요? 고래를 타고 승천해서 지고 신선. 나중에 이제 도전만 보면은 신선 중에 고래 타고 오느니 뭐 이런 표현 나오면 다 이태백이야. 고래 타고 승천한 신선. 자, 그리고 도영명 하면은 유명한 사람, 이 사람 도영명은 몰라도 이건 알 거야. 무릉도원. 복도 맞고 tur러 내려온 데를 따라 올라갔더니 이상한 흔히 있었다. 그게 무릉도원이야. 무릉지방에 있는 복숭아 솥 있는 정원. 그 무릉도원이 도화원기라는 기록에 나오는데 그거 쓴 게 도영명이야. 그리고 이제 보통은 뭐라 그래? 오류선생이라고 해서 버드나무 5개 심고 거기에서 즐겼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야? 이제 저기 귀거래사라는 유명한 시를 썼지. 이거는 뭐 교과서에는 안 나와. 수능에는 안 나와. 이거 한시야. 중국 한시. 근데 이 부분을 차용하는 게 되게 많이 나와. 귀거래해요. 귀거래 돌아가리라. 전원이 장차 무성해지려 하니 전원 장무. 호불기 어찌 돌아가지 않을까. 이게 이제 귀거래사 제일 처음 부분인데 이거를 되게 많이 시에서 인용한단 말이야. 시조나 가사 같은 데서. 그래서 전원이 장차 무성해지려고 그러니 귀거래 돌아가려고 하느냐. 내가 왜 배 타고 가는 거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중국고사를 막 섞어서 넣었지. 자, 다음 페이지 봐봐. 노어해가 살쪘으니 강동거 하오려는가. 이거 기억나? 선상탄에서 배를 만든 이유 중에 장한이 배 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배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 누군가요? 선상탄에 보면은 황제가 배를 만들잖아. 배 만든 황제의 터는 욕하잖아. 그러다가 그래도 배 만든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배 만든 이유 2가지 괜찮은 점 쓰잖아. 하나가 어부들이 배 타고 다니기 때문에 배가 필요했고 또 하나는 뭐야? 강동에서 장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승상자리를 했었는데 그 사람이 가을바람 보니까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하고 배 타고 돌아가 버렸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강동에서 거하다가 노어해가 살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간 장한처럼 우리가 배 타고 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오호주를 흘리저 명철고신 하려느냐. 오나라 호수에서 이제 범녀라는 사람이 이제 벼슬길에 물러나가지고 이제 자기 그 몸을 지켰다라고 그래. 그 같이 있었던 오자서라는 친구는 이제 왕한테 죽임을 당해가지고 강에 이제 떠내렸단 말이야. 가족 부대에 담겨가지고. 근데 얘는 이제 몸을 지킨 거지. 그래가지고 범녀의 일을 얘기하는 거야. 또 여기 나오잖아. 긴 고래 잠깐만 나 백에 승천하려는가. 고래 타고 승천한다는 거지. 이태백고사도 또 섞었지. 그래서 왜 내가 배 타고 가는 거지? 라고 하면서 부모 찾아 가버리고 어디로 혼자 가고 있느냐.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뭐야? 니네 외부지문 나왔어 대신에. 여기서부터가. 자, 그래가지고 바다 타고 가는데 봐봐. 우는 눈물이 소, 연못이 되어 대해수, 바닷물에 못해인다. 어디서 이빌편 후 한 조각 검은 구름이 소련 광풍을 일으켜서 무슨 일인가? 산악 같은 높은 물결이 뱃머리를 눌러지니 크나큰 배가 조리젓듯이 흔들리면서 오장육부가 다 튀어나온 것 같다는 거지. 배멀미가 나서. 천은 하늘의 은혜 입어가지고 남은 목숨이 마저 다하게 되었구나. 죽을 것 같다라는 거야. 이 부분 니네 문제에 나왔었잖아. 근데 이 부분 해석 좀 이상해. 니네 문제. 물에 빠져주기 싫은 화자의 심리가 나타난다. 막 그렇게 돼 있었잖아. 문제가. 근데 이거 사실 틀린 거거든. 봐봐. 초한건군 한 영중의 장군 귀신이 되려니와. 이건 무슨 뜻이야? 초한지에 나오는 한나라의 유방을 대신해서 이제 이 사람이 유방수술을 대신 쓰고 가가지고 유방 대신에 죽었어. 유방이 전투에서 져가지고 도망갔을 때. 그래서 그 사람 귀신처럼 죽고 싶기는 하지만 서풍락일 명나수의 불삼녀 불원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이거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인데 삼녀대고라고 해서 불삼녀라고 부르겠죠. 이 사람 직책이 삼녀대고야. 초나라 회왕때 이 사람이 이제 참소를 입어가지고 유배를 가는데 너무 억울해서 가다가 바위를 이만큼 손에 쥐고서는 방으로 퉁어 끼어들어가지고 죽었대. 그래서 이게 불삼녀가 물에 억울하게 빠져주는 대표적인 사람이거든. 그래서 뭐야, 귀신처럼 내가 왕을 위해서 충성하다 죽기는 바라지만 오는 하기 싫다는 거야. 불원처럼 억울하게 빠져 죽고 싶지는 않다라고 했는데 이거 답을 니네 해석을 뭐라고 해놨어. 그래서 물에 빠져 귀신을 빠져가지고 맞아. 반은 맞는데 반은 아니란 말이야. 이따구로 문제 내면 사실 안 돼.
이거는 뭐야? 그 충성하다 죽고 싶진 아니 죽고 싶더라도 억울하게 죽고 싶진 않다 이런 거잖아. 근데 그 단순히 물에 빠져 죽기 싫은 심리를 표현했다고 니네 선생님이 이거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문제니까 사실. 그런 것도 좀 짜증나긴 한데 따져봤자 좋을 게 없어가지고 안 따지고 있기는 한데 근데 좀 그래 문학은 사실 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더라도 해석은 제대로 하고 문제를 해야지 공부도 안 하고 짜증이 나는데 어쨌거나 타협 천명 이제 운명이 할 일이 없다 일생에서 어찌하고 이제 살고 죽는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출물사생 밤낮으로 이제 그 죽고 살기로 해가지고 노지우고 다세지니 소로 천리 다 지나서 추자섬이었구나 여기로구나 드디어 이제 추자도에 도착한 거지. 근데 사실 이 작품 배우고 했으면 니네 그 문제는 쉽게 맞췄을 것 같긴 해. 근데 아쉽지. 자 도중 섬으로 들어가니 적막하기가 극심하고 사면을 돌아보니 날 알 위 있으리 날 알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보이나니 바다요 들리나니 물소리뿐인데 벽해상전 바닷물이 박혀서 뽕나무밭이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대안의 흐름이 많이 되고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 갈린 후에 모래가 모여서 섬이 되었는데 추자섬이 생길 때 천작지옥 하늘이 만든 지옥으로 만든 데가 추자도 같다라는 거지. 해수 바닷물로 성을 쌓고 운산 구름으로 문을 지어 세상이 끊어졌으니 인간이 아니로다 인간 세상이 아닌 것 같다는 거지. 풍도섬 지옥섬이 어딘가 했더니 여기가 지옥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추자도에 왔는데 자 어디로 가잔 말이고 네 집으로 가잔 말이고 자 니네가 만약에 유배를 간다고 그래봐. 만약에 이제 현서가 유배를 갔어. 그러면 유배지가 동탄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경찰들이 너네 딱 끌고 와가지고 여기 아무 데서나 지내세요. 동탄이 여기 당시 그 위수 지역이에요. 그러고서 여기서 던져놔. 저 어디 가요? 그러면 알아서 가세요. 어디 가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집 하나 알려줄게요. 그러고서는 아무 데나 가. 이렇게 딱 끌고 가가지고 아파트 아무 데나 가요. 또 누구세요? 여기 범죄자 있는데 범죄자 좀 맡아주세요. 그래서 툭 던져놓고 가는 거야. 그래도요? 그러면 집주인이 먹여 살려야 돼. 그게 유배야. 근데 이제 북청가 같은 데는 잘 나가는 양반이니까 어떤 거야? 사또들이 막 공직 대접하고 양반들이 데려다가 막 이렇게 대접하고 막 이러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럴 일이 있어? 그때 북청가 같은 경우는 수능 출제자가 내려온 거니까 막 선비들도 달라들고 근데 이 사람은 끽해야 이제 건달 보디가드 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려와봤자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지. 그래서 눈물이 가려우니 걸음마라 엎어진다. 이 집에가 의지하지 하니 가난하다고 핑계하고 저 집에가 의지하자고 하니 연고 있다고 칭탈하고 나 지금 집안에 뭐 누구 있는데 네가 감히 우리 집 어딘 줄 알고 여기 들어오려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집 저 집 아무데인데 적객주의 유배객의 주인이 누가 좋다고 하겠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관력, 관아의 힘으로 핍박하여도 관리들이 가가지고 제3 부득이 힘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맡은 거지 집주인이. 관차, 관리더러 못한 말에 만만한 내가 듣는다는 거지. 세강그릇 쓱 던지면서 역정내어 화를 내가지고 집주인이 하는 거지. 자, 저 나그네 생각 좀 해보시오. 이제 집주인이 얘기하는 거야. 유배객한테. 주인아니 불쌍하다. 나 불쌍하지도 않아. 집주인 불쌍하지도 않냐. 이 집 저기 잘 사는 집이 한두 집도 아닌데 관인네는 인정받고 관리들이야 인정받지만 손님네 당신은 나한테 욕먹으면서 호번 들어가지고 구태여 내 집으로 무슨 인연이 있어서 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살이 단박한 줄 보시면은 아니하냐. 나 가난하잖아 봐봐 이런 거지. 앞뒤에 전답도 없고 논밭도 없어나 그리고 물속으로 생겨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데 아범덕에 고기 낚아서 운적에 장사 가가지고 간신히 보리섬 얻어오는데 그게 뭐 믿을만한 거겠어. 몇 명이나 먹겠냐고. 신경처자 이제 아들 하나, 그 와이프 하나 있는데 새 식구 호구하기도 어려워. 먹고 살기 어려운데 양식 없는 나그네 너는 뭐 먹고 살려고 우리 집에 와 있는 거야? 집이라고 불소가 지음이라고 보면은 기어들고 기어나는 되게 야트막한 집에 방 한 칸뿐이 없는데 우리 이제 식구들이 다 자고 나면 나그네 당신은 어디 가서 자려고 그래? 돗자리 하나 줄 테니까 저 처마 밑에 가가지고 자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가서 보니까 냉지 차가운 땅에 누수 습기가 많아가지고 짐승도 많고 벌레들도 많고 한 발 넘는 뱀이 막 옆에 기어가고 지네도 막 기어다니는 그런 데에서 이제 자야 되는 거지. 돗자리 깔고서. 자 그래가지고 옆에 보면은 좌우로 둘렀으니 무섭고도 징그럽다. 이제 그로부터 첫날 밤을 보내는 거지. 유배와가지고 주자들 서산에 일락 해가지고 금운밤이 어두운데 남북촌 도세집에 솔불이 희미하다. 소나무 잎에다가 불 붙인 거 옛날에 추 없을 때 그거 피웠어. 어디서 슬픈 소리 내 근심을 더하는고 별표 이제 그 항구에서 노져서 배가 떠나는 소리로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슬픈 생각이 드는 거지.
유배 와서 첫날 밤 보내니까. 자, 눈물로 밤을 새워가지고 아침에 아침밥을 그래도 주인이 줬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덜 쓰는 보리밥, 이제 거친 보리밥에다가 이제 매주 담긴 간장 한 종자 이제 준 거지. 한술 떠서 보고 큰 덩이는 이제 내어놓고 그도저도 아주 없어 골물적이가 아니라 그것도 먹지 못해서 굶을 때가 많다라는 거지. 여름날 긴 날에 배고파서라. 아까 이제 봄에 유배 왔잖아. 근데 이제 여름이 된 거지. 의복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 난다. 남방염천, 남쪽이잖아. 되게 제주도가 가까운 남쪽의 더운 날씨에 찌는 듯한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 솜 넣은 바지를 입고 있는 거야. 왜? 이제 봄에는 좀 추웠으니까 한양 쪽은. 그래서 땀이 배고 땀이 올라 굴뚝나던 덮개인가 덮고 검기도 다 버리고 내 음세를 어찌하리 검고 더운 건 둘째치고 냄새 난다는 거지. 엄청나게 이제 땀에 쩔어가지고 어와 내일이야 가련이도 되었구나. 내가 불쌍하게 되었다는 거지. 다음 페이지 보자. 자, 옛날에는 손잡고 반기는 집 내가 아니 갔는데 등 밀어 내치는 집에 구태여 밀어먹고 있느니 내 모습이 한심한 거지. 또 옥식 낀찬 좋은 음식 어디 가고 맥반염잔 소금에다 가느라는 게 반찬돼야고 금이하고 비단 옷은 어디 가고 현손백결 무덕무덕 귀여운 입은 옷만 입는가. 이 몸이 살았는가 죽어서 귀신인가 말을 하니까 사는 모양 같은데 모양은 귀신 같다라는 거지. 한숨 끝에 눈물 나고 눈물 끝에 한숨이 나는데 돌이켜 생각하니 어이없이 웃음 난다. 이 모양이 무슨 일로 미친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다가 어때? 여름 지나고 가을이 됐어. 아, 보리가을이 되었구나. 전산산에 황금빛이로다. 남풍은 때때로 불어 우리 물결이 치고 지게를 벗어놓고 전간 밭에 굶리면서 한가위 베는 농부들 분노나 저 농부야 밥 위에 보리소를 몇 그릇이나 먹었느냐. 청풍에 취한 농부를 깨어들 못하리. 이렇게 상가하게 농사짓는 농부들이 부러운 거지. 여기 와서 보니까 연년이 풍년드니 해마다 보리베어 마당에 또들여서 방아에 쓸어내어 일부는 밥살, 일부는 밥으로 먹고 일부는 술살하고 밥 먹어 배부르고 술 먹어 취한 후에 한포 배를 두드리면서 격양과 태평성대 노래를 부르니 농부의 저런 흥미를 이런 줄 알았다면은 공명을 참지 말고 농사나 지을 거예요. 대전병원 나가지 말고 농사 군이나 될 거예요. 그런 거지. 자, 여기 봐봐. 백운이 즐거운 줄 청운이 알았다면 백운 뭐였어? 상징경이 부른 맨날 나올 때마다 했잖아. 백운이 뭐야? 유유자적, 한가롭게 즐기는 삶, 농부의 삶. 청운은 뭐였어? 관직에 벼슬길에 나아가는 삶. 야, 이거를 한 7번을 해준 것 같은데. 자, 그래가지고 농부의 삶이 즐거운 줄 벼슬길 할 때 알았으면 이런 뜻이야. 이 상징적 의미를 알아둬야 돼. 고전시가 그대로 나오잖아. 탐화봉적, 꽃을 탐하는 벌과 나비가 그물에 걸렸겠느냐, 내가 이렇게 유배를 왔겠느냐, 이런 뜻이지. 어제는 옳던 일이 오늘이야 잘못된 줄 아니. 내가 어제는 옳다고 했는데 지금은 잘못된 줄 안다는 거지. 뉘우쳐하는 마음이 없다 하려면은 범에 물릴 줄 알았으면 깊은 산에 올라가면, 떨어질 줄 알았으면 높은 나무 올라가면, 천둥 칠 줄 알았으면 높은 무각에 올랐으며, 파선, 배가 난파될 줄 알았으면 전세대동 그 세금 곡식을 실었으랴. 실수하려 할 줄 알았으면 내기장주에 안 했을 것이며, 죄지을 줄 알았으면 공명을 삼지 않았을 건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는 거지. 그래서 산진매, 수진매, 해동성, 보라매는 전부 다 사냥매들이야. 사냥하는 매들이 어떻게 돼? 심수총리 깊은 산속에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산계야양 산내에서 나는 닭과 들판의 양을 차고서 날아오르려고 하다가 어디에 걸렸어? 아깝다 걸렸다 두나에게 걸렸다 먹기에 탐심 먹는데 욕심내다가 형극에 걸렸다 가시나무에 걸린 것과 같구나 라는 거지. 자신의 모습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유배 온 게 다 내 탓이구나 생각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맨날 와가지고 얘가 이제 봐봐 봄에 왔는데 여름에 왔잖아. 거의 봄 여름 사이에 왔는데 가을까지 그냥 놀고 먹고 있네. 주인이 주는 거 먹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겠지. 그래서 주인이 이제 욕을 해. 그냥 술 취한 척하면서 맨정신으로 하면 좀 이상하니까 술 마시고 취한 척하면서 술도 안 취했는데 이제 욕을 하는 거지. 어와 민망하다 주인 박대 민망하다 아니 먹은 헛주정 술도 안 먹고서 주정하면서 독서해조차 민망하다. 혼잣말로 군말하듯이 나 들으라 하는 말이 혼잣말하는 것처럼 에휴 저놈의 새끼 그러면서 이제 욕을 하는 거야. 자, 건너뛰는 내 아들은 이거 무슨 뜻이야? 이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 비교하는 거야. 건너뛰는 아들은 전교 1등인데 너는 뭐니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건너뛴 나그네는 정승의 아들이고 판서의 아우로서 나라에 득죄하고 절도에 들어와.
건너집 나무는 양반집이하고 승상집 아들인데 이제 유배 와가지고서는 이전에 내가 승상아들이었는데 이런 말은 아니하고 여기 사람 일을 배워서 고기도 낚고 나무도 베고 자리도 치고 돌자리도 만들고 신도 만들고 보리동냥도 하였다가 주인 양식을 못했는데 한 군데는 너는 무슨 일로 하루 이틀 몇 날이 되도록 공짜만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쓰지 않은 열 손가락 공짜도 아니야 걷자는 두 다리 움직이도 아니야 너 열 손가락 두 다리는 둬서 뭐해? 라고 이제 욕을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찰지게 까보면은 썩은 나무에 박은 끈인가 전당잡은 촛대인가 종을 찾으면 양반인가 빚받으러 온 빚쟁이야? 왜 우리 집에 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동리성, 성이 다른 건당, 친척인가 훗날 낯설은 친구인가 양반인가 상인인가 병신인가 반편인가 화초라면은 둘러라고도 보고 괴석이라면은 놓고 장신구처럼 보일 텐데 너는 왜 우리 집에 와 있는 거야? 화초야? 괴석이야? 하면서 까는 거지. 은혜 끼친 일이 있어가지고 특명으로 먹으려냐? 내가 은혜 너한테 끼친 게 있어가지고 네가 와가지고 나한테 계속 얻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네 지은 죄 내가 아니? 네 서름 내가 아니? 네가 무슨 죄 지어서 왔는지도 나는 관심 없고 네가 슬퍼하는지도 나는 관심 없어. 밤낮으로 웃는 소리 그거 좀 지겨우니까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형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듣기에도 지루하고 보기에도 귀찮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통분키도 하다마는 이거 무슨 뜻이야? 여기서부터는 화제의 말이지. 귀찮다라고 하니까 한 번 집주인이 얘기하는 거 듣고 두 번 듣고 정말 열받네. 내가 아무리 공짜만 먹는다고 해도 이렇게 나를 무시하나? 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그렇다고 주인한테 그대로 대들어가지고 부딪혀버리면 안 되잖아. 쫓겨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속으로 이제 정신승리해야지. 어떻게? 그래 이 촌놈들 알지도 못하는 오랑캐 같은 풍속 가진 놈들 니네가 그래봤자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야. 풍속을 좋아하니 니네 동네 풍속 보니까 혜연이 막심하다 참 이제 예의범절 모르는 놈들이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시골 촌놈들 니네가 예의를 알아야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지 이러면서 일륜이 없었으니 일륜도 모르는 놈들이 부자 간에 싸움질이 나고 남녀를 불고 나니 남녀 간에 이제 유별한 것도 모르니 개질이 등짐도 지고 방언이 괴이하니 이제 마에도 이제 방언이 지방이 이제 사투리가 괴이해서 좀비래라고 그냥 사투리 있으니까 존댓말도 안 쓰고 다만 아는 것이 손꼽아서 주임이 숫자 될 때 두 다섯, 득다섯, 묻다섯 해서 우길법이나 쓰는 이 미개한 놈들 네가 뭐 욕해봤자 뭐 그래 미개한 놈들 모르니까 날 욕하겠지 하는 거지. 또 포박과 탐욕으로 예의 영치를 대신하는 놈들이고 분전승합 서로 싸우는 것으로 효제 충신을 대신하는 놈들이고 그러니까 유교적 가치관은 나 모르겠고 맨날 싸우고 탐욕 부리는 게 그 사람들의 일과라는 거야. 한둘의 공덕, 작은 공덕으로 지극한 효로 살아왔으니 그러니까 별로 부모한테 잘 대하지도 않는 것도 지극하게 효도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혼전신성과 출필구 반필면은 뭐야? 혼전신성,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을 살피고 출필구 반필면 나갈 때 얼굴 비치고 들어올 때 얼굴을 비치는 예의는 어때? 고리 담은 대독과 돈 모으는 벙어리같이 알지도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왕회 구화가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니 견유, 오랑캐 같은 놈들의 일을 하는구나. 인심이 아니어든 인사를 책망하랴 내 귀양 아니려면 이런 모양 보았으랴. 우리 골목안이라는 소설에서 보면은 그 불단집 할머니가 나와가지고서는 저거 하잖아. 그 싸울 만한 것들한테 싸우니 그 행랑껏 하는 거 싸우니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집주인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런 오랑캐 같은 놈들이랑 싸워봤자 뭐해 뭐 예의도 모르는 놈들인데 이러면서 이제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내가 귀하지 않았다면 이런 촌놈들 보기나 했겠어? 라고 하면서 얘기하다가 이제 또 비판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 조그마한 실개천에 빠진 소경로, 눈 안 보이는 이제 그 맹인들도 눈 먼 맹인인 거는 한탄하지만 개천을 원망 많이 하니 개천에 빠졌는데도 개천 원망 많이 하는 멍청한 놈들이라는 거지. 임재하려 짓는 개를 꾸짖어 뭐하자니 주인도 몰라보는 개 같은 놈들을 내가 꾸짖어서 싸워서 뭐하겠니. 아마도 할 일 없어 생애를 생각하고. 근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욕을 했지만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먹을 거 찾아와야지. 이게 안 그러면 쫓겨나게 생겼잖아. 그래서 할 수 없다. 생애를 생각하자. 이제 먹고 살기 생각해가지고 할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도 웃긴 게 할 줄 아는 게 없어. 아니 뭐 보디가드 정도 했으면 힘이 세야 되는데 고기 낚기 하자니 물머리를 어찌하고 고기 낚기 자리를 모르는데 나무배기 하자니 힘이 모자라네. 그동안 뭐 했어? 힘이 모자라? 그 보디가드가? 그 다음에 자리치기 신상필은 모르니 어찌하니 뭐 허생전에 허생처럼 이제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어와 할 일 없다. 동냥이나 해보자. 그래서 동냥하러 가는 거지. 타임한 것, 망거는 먹고 가슴 숙여 쓰고 얼굴 가리고
부끄러우니까 헛중 치마 삐끄르고 총만 남은 헛짐진에 새살부채 차면은 그래도 이제 양반처럼 하고 가지. 이제 부채도 들고 다 이제 나이도 노시지만 남초 없는 담배 없는 빈 담뱃대를 소일조로 가지고서 비슥비슥 걷는 걸음마다 눈물이 난대. 자, 그래가지고 세상 인사 꾸미로다 내일도 꾸미로다 동냥하려고 가려고 하니까 다 꿈 같은 거지. 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 엊그제는 부귀한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빈천한 사람이 되었어. 부귀한 것이 꿈인가 가난한 것이 꿈인가 장주 호접하고라니 어느 것이 정령 꿈인가 장자의 호랑나비 꿈 같다라는 거지. 한단치고 남양초려 전부 다 이제 유명한 중국의 꿈들 다 열거예요. 화성몽, 실험몽, 난가의몽 깨고 나서 몽중 형사 이러하니 새벽대기를 하이로다. 무슨 뜻이야? 만약에 이 동양 같은 게 꿈이면은 꿈속에서 흉한 일은 다 겪었으니 새벽에는 오히려 좋은 일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다음 페이지. 알겠어? 잠깐만. 가난한 집 지나치고 넉넉한 집 몇 집인고 살인문으로 될까 마당에 섰자 하랴. 자, 동양하러 갔어. 이제 동양하러 갔는데 철없는 어린 아이들이 또 소같은 젊은 계집이 손가락질하면서 뭐라 그래? 귀향다리가 온다고. 귀향다리. 추자국 사람들이 부르는 귀향객 부르는 이름이 귀향다리래. 그래서 어와 뭐야? 괴이하다. 다리지 친괴이하다. 우리 보통 다리 하면은 우리 그 브릿지 할 때 그 다리를 하거나 아니면 어때? 그 병 걸린 사람을 모모 다리라고 부르기도 하거든. 그래가지고 여기서 왜 귀향다리라고 부르는 거지 하면서 이제 언어 유희를 해, 열거를 하거든. 구름다리, 징검다리, 돌다리, 토다리, 춘정의 시고야, 상원이야, 밝은 달 아래 장안시상에서 놀러다니면서 봤던 모든 12다리, 다리마다 바람 불어, 오포금준, 금술잔 놓고 다리마다 쟁반 술잔 다 깔아놓고 적성가공 이제 노래 부르면서 다리마다 풍류 즐기면서 다녔던 모든 다리들, 웃다리, 아랫다리, 썩은다리, 헛다리, 철물다리, 편자다리, 두다리 돌아들어 중초 놀라서 광통교, 구분다리, 속초다리, 효경다리, 마련다리, 아량의 곁다리, 도로 올라 중학다리, 잔인하늘, 향다리, 동대문 안에 첫다리, 서대문 안에 핫다리, 남대문 안에 수각다리 모든 다리 다 밟아봤는데 내가 근데 귀향다리라는 건 처음 듣는다는 거지. 그런 다리 이름은. 그러고 또 어때? 아니면은 이 병 들어서 붙는 그런 다리 이름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병 이름에 이다리 저다리 금시충 귀향다리니까 수종다리, 습다리, 천생다리, 병신인가? 그러니까 수종다리, 습다리는 이제 병 걸린 사람 이름인 거야. 또 그 다음에 이런 다리도 아니면은 귀향다리가 무슨 뜻이지 하면서 옆에 보면 아마도 이 다리는 실족하여 병든다리 무슨 뜻이야? 내가 실족해서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유배 오게 됐으니 귀향다리라고 부르는 것인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 두 손길을 내려치면 다리에 가까우니 두 손을 이렇게 내리면 다리랑 비슷하잖아. 다리에 가깝게 오잖아. 그러니까 손과 다리가 멀다 한데 그 사이가 얼마 안 되니 한층만 높여가지고 귀향다리라고 그러지 말고 귀향손, 손님이라고 불러달라는 거지. 그래서 말장난을 해. 부끄러움이 먼저라니 동장말이 나오더냐. 장가락을 입에 물고 아니가는 호기침에 허리를 굽히째는 공손한 인사로다. 이제 동양 가니까 이제 동양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거지. 내 허리가 가히 없어서 비부 노비한테 그러니까 시비 그 몸종한테 노예한테 절을 하고 내 인사는 차서 순서가 없어서 종한테도 존대를 하고 혼자 한 말로 중얼중얼하니 주린중이 들어오는가. 어떤 집사람이 그 집사람이 눈치 알고 고리 한 마리 떠서 주면서 가져가오 불쌍하니 적객동량은 예사오니 무슨 뜻이야? 불쌍하기도 하고 600개 동량 오는 것도 많이 바쁜데 내가 한번 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니까 당면할 때는 당장 받을 때는 마지못해가지고 치사 감사합니다 하고 했는데 그런저런 얻어온 보리를 들고 가기가 어려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옛날에 아무리 양반이 가난하고 그래도 막 이렇게 기워 입는 옷을 입어도 중치마기랑 이런 건 양반들이 입는 장옷이잖아. 두루마기 입고 딱 갓도 쓰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등짐을 질 수 있어요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정장 입고서 이제 등짐 매는 거, 지게 매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자 어느 노비 수호나리 우리 그 노항사에서 보면 노비가 농사도 짓고 그 물건을 옮겨야 되는데 노비가 없으니까 못 들고 간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려나 저버리라 했는데 갓은 숙여가지고 얼굴을 가려가지고 부끄러움을 이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니와 혼종 치막을 어찌하고 이 양반들이 이런 넓은 그 큰 옷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주변머리가 으뜸이라 변통을 하랴 어떻게든 방법을 생각했어. 주변머리로 변통을 해서 넓은 소매 안에 무기 들러서 옛날에 보면 양반들 소매가 크잖아. 그 안에다가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가겠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가면 어떻게 하겠어? 앞으로 꼬꾸라지겠지. 그래가지고 힘들게 가는 거야. 봐봐.
긴등거리 제법이라 하괴이티 아니야. 그것도 남들이 볼까봐 산속으로 산길로 가는 거지. 아마도 꿈이로다, 일마다 꿈이로다, 동량도 꿈이로다, 등짐도 꿈이로다. 이것도 꿈 같다라는 거지. 뒤에서 당기는 앞에서 미루는 듯 아무리 구부려도 자빠지니 어찌하리. 머지않은 주인집에 천신만고 겨우 오니 존전 출입인가 한참 출배하는구나. 무슨 뜻이야? 주인 앞에 이제 출입하느라고 인사하는 것인지 앞으로 집으로 들어오다가 꼬꾸라진 거지 앞으로. 그래가지고 절하듯이 꼬꾸라지니까 주인은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 주인 걷어보소 코웃음으로 비웃음하며 양반도 할 일 없네 동냥도 하셨고 원래 중인이긴 한데 뭐 높은 사람이니까 양반이라고 하더니 동냥도 하셨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꼬는 거지. 귀빈도 속절없네 등짐도 지셨고요. 밥산 노릇 하셨으니 밥 많이 드세요. 그냥 밥 해드릴게요. 이렇게 한 거지. 밥 얻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때? 이제 자존심이 엄청 상했지. 그래서 네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한 번 동냥하는 거지. 매양 이렇게 동냥이 들으면 못하겠다. 평생에 처음이요. 다시 못할 일이로다. 차라리 굶을진 영 이노릇은 못하리라. 무슨 일을 하잔 말이고 신삼기나 하자고 이제 동냥 못하겠으니까 신만들기나 해보는 거지. 집신한단 줄여다가 집 한단 가져다가 신나를 꼬아보는데 종이 붙음도 못 부는데 새끼 꼬그려 어리야리. 다만 한 마에 다 먹고 와서 손가락이 다 부르 터버리니 할 일 없이 이제는 3대를 베껴가지고 돗자리를 만드는 거지. 자리노를 꼬아 베꿔 꼬니 천수만한 이제 1000년 동안 만년 동안의 시름을 붙일 데가 전혀 없어서 돗자리 만들면서 시름을 붙인다라는 거지. 그리고 날이 가고 밤이 새니 어느 시절 되었는고 오동낙엽하고 금붕이 소설하니 늦가을이 된 거지. 이제 시절이 흘러갔어. 동냥하다 보니까. 하목 여름나무에는 제비 이제 제비가 거기 뭐야 겨울 나무가 전부 다 이렇게 떨어지고 추원 가을은 일색이래. 가을로 이제 다 바뀌었는데 황국과 단풍이 금수장 이단에 수놓은 것까지 되었고 만산초목이 잎잎마다 추성 가을 소리 이제 잎 떨어지는 소리가 나. 새벽 소리치는 날에 외기러기가 슬피우니 감정이 내가 슬프니까 외기러기 슬피운다고 표현하지. 고객 외로운 손님이 먼저 이미 생각이 새로워라. 내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이게 뭐 얘기를 하는 거야? 임금에 대한 연분 지점을 나타내야지. 그래야 임금이 이제 나를 풀어줄 거 아니야. 보고지고 임의 얼굴 보고지고 나에게 돋친 학이 되어 날아가서 보고 싶고 말리지 않고 구름 되어 떠나가서 보고 싶고 낭낭땅 바람 되어 불어가서 보고 싶고 오동주야 달이 되어 비쳐나 보고 싶고 국경산청 새우 가는비 되어가지고 꾸려나 보고 싶고 휴월 중풍 몇몇 해를 주야분이 밤낮으로 이제 같이 다니다가 왜 어디가 되어 가라는 거니까 임금이랑 항상 붙어있다가 전신만수 먼사에 대해 소식조차 부절하니 소식조차 끊어버렸다는 거지. 아무리 이제 물이 멀고 멀다 하더라도 철석간장 아니어도 그리움을 견디겠느냐. 어와 못 잊을다 임을 그려 못 잊겠구나. 용문검, 해학검, 비수검 같은 유명한 검을 손에 쥐고서 청산 속에 있는 벽계수 푸른 시냇물에 힘껏 베어도 물은 끊기지 않듯이 끊어지지 않고 한데 이어지는데 그 내 마음의 정도 물과 같아가지고 물 베는 칼도 없고 정 베는 칼이 없어서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지. 임에 대한 그리움이. 물 끊기도 어려우니 마음 끊기 어이하리. 용문지적 가벼고 옥정기수 흐리오며 임그리는 마음이야 변할 길이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칼로도 끊기 어려운 이 마음을 이제 님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내 일이 그리운 줄 님이 설마 잊었으랴. 풍운이 흩어져도 모일 때가 다시 있고 엄상 서리가 내린다 한들 우로 언젠간 이슬이 다시 오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변화가 있듯이 나도 언젠간 임금을 다시 보겠다는 거지. 울음으로 떠난 님을 웃음으로 만나고 싶구나. 이리저리 생각하니 가슴속에 불이 난다. 간장이 다 타오르니 무엇을 끄잔 말인가. 끄기가 어려우니 오장 내 마음속에 장기가 다 불로 타는 것 같아. 천상의 물을 걷어오면은 끌 법도 하지만 알고서도 못하니 혀가 바타 말이 없네. 이게 뭐 내장이 다 타는 것까지 마음이 아파가지고 말도 할 수 없다라는 거지. 다음 페이지 48페이지. 차라리 캐히 죽어 이 서름을 인자하고 죽고 싶다라는 거지. 그래서 죽을 방법이 또 열거해. 통고사변에 혼자 앉아 동일토록 통곡하며 망해주다 바다에 몸을 던져 죽을까 하려 함도 한두 번이 아니고 적적한 문종 집안에 불이 닿고 천사만상 다 생각하지 않고 불시가사 먹지 않고 굶어 죽으려 한두 번이 아니오며 일갑삼추 짧은 시간이 3년과 같이 더디가니 이고생을 어이하리. 그러다가 어떻게 돼? 시간이 흘러서 12의 개 지드니 이제 12는 뭐야? 살인문이지. 살인문에 개가 지드니 나를 놓아줄 관문이 온 것인가 하고 이렇게 살펴보면은 물고기 파는 강사가 와가지고 물고기 사려 하고 있고 바다에서 배가 오면은 저거 내가 이제 풀려나려는 이제 관문 싣고 오는 배인가 하고 보면은 무기가 물고기 배야.
그래서 하루 12시 몇 번을 기다리다가 서로 모여가지고 병이 되니 100가지 병이 한잔한다. 그러고서는 이제 병 종류를 또 열거해. 배고파서 허기증, 몸추워서 냉증, 잠 못 들어 현기증, 조발증, 이해증, 술로 들어온 병이면 술로 고치고, 임을 못 봐가지고 든 병이면 임을 보면 만나면 고쳐질 텐데, 공명으로 든 병이면 공명으로 고치지 않고, 판을 맞고 놀란 새가 살바지 앉으랴. 자, 무기공명으로 든 병이면은 공명으로도 이제 고치는데, 화살에 이제 맞은 새가 화살 위에 앉겠느냐. 신동씨의 꿈에 만나 고친 약을 물어. 신동씨는 약초랑 농사짓는 법이 인간한테 전해준 사망 중에 한 명이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약초를 물어가지고 청심한, 무항청심한이나 회심단, 강심탕 같은 약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어때? 고칠 수가 없다는 거야. 이미 늦어가지고. 그래서 천공준마 이런 이의 외양집을 고침이라. 소일부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늦어버렸다는 거지. 약으로 못 고친다는 거야. 임에 대한 그리움을. 가진 성냥 다 배우자 눈 어두운 모양. 모든 기술을 다 배우고 나니까 맹인이 돼버린 꼴이라는 거지. 어와 이 사이에 벌써 해가 저물었구나. 청추,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됐어. 엄동이 됐단 말인가. 이제 춥지. 강촌에 눈이 날리고 북풍이 호로하여 북풍이 이제 막 불어서 북풍하면 겨울을 나타내는 거잖아. 남풍이 여름, 북풍이 겨울, 서풍이 가을, 동풍이 봄이지. 산하산상의 백옥경 옥황상제 공벌의 경치같이 하얗게 다 덮였다는 거야. 11호 옥경이 일시도구나. 11호도 이제 옥황상제 공벌인 거지. 그 경치들이 하나로 다 모여있다는 거지. 저 건너 높은 산에 홀로 서 있는 저 소나무, 오상고절, 서리를 모르는 높은 절개는 내가 이미 알겠는데, 광풍이 아무래도 겁할 것이 없거니와. 저 소나무는 절개를 상징하지. 그래가지고 나와 동일시하는 대상이야. 그 소나무는 서리와 바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도끼맨 표고, 나무꾼이 행여 찍을까 두렵구나. 동백화도 어때? 눈 속에 피는 꽃이지. 눈 속에 피었으니. 설반자가 눈이 가득한 한양 땅에 합정홍이 의연하다. 이제 꽃이 핀 것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동백꽃 핀 걸 보니까 한양 땅에 동백꽃이 피었겠구나라는 거지. 엊그제 그런 바람에 간밤에 이런 눈에 높은 절개와 고운 빛이 바뀜이 없었으니 춘풍의 도리와는 오히려 부끄럽다. 무슨 뜻이야? 소나무와 동백꽃의 절개를 보니 봄바람에 폈던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부끄러울 정도로 별로구나. 즉 높은 절개를 상징하는 거야. 자기가 동일시하는 대상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되니까 추워가지고 어와 외박하니 설풍 어찌하리. 지금까지 어때? 청하에서 돗자리 깔고 잤잖아. 그런데 눈바람 어떻게 하겠느냐. 버선 신발 다 없으니 발이 시려리하리. 하물며 찬데 누워서 얼어 죽기 딱이로다. 그래서 주인한테 간신히 이제 간신 주인을 설득해가지고 방칸에 의지해가지고 이제 자는데 흙바람을 발랐던데 종이 맛의 야외소가 흙벽으로 만들고 거기에 벽지도 안 붙여가지고 바람이 그냥 새어 들어오는 거야. 벽마다 틈이 벌어져서 벌레도 들어오고 구렁 진에 섞여가지고 약간 벌레는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지. 큰 진해와 벌레들도 있으니까. 굵은 벌레 죽여내고 작은 벌레는 밖으로 던져버리고 대를 얼고 문을 하고 선자리에 가리우니 적은 바람은 가리우더라도 큰 바람이 불어오면은 문에 그냥 돗자리가 확 흔들리면서 이제 들어오는 거지 바람이. 도중에 나무 모아서 조석밥을 겨우 짓고 그 다음에 가난한 손님의 방에 불김쬐미 새울 쏘냐. 그러니까 불도 뜨기 힘들다는 거지. 밥이나 간신히 짓는 데 까는데 섬에 나무가 적어가지고 섬거적 뜯어내며 선단용이 되었구나. 거적을 뜯어가지고 이제 요로 삼고 개가죽을 축혀 덜어가지고 이불로 삼고 정무인 고요한 사람 없는 방 안에 개발에 물어 던지듯이 새우장 복숭거려 긴긴 밤 날을 세워가지고 위로는 한기 들고 아래로는 냉기 올라가서 이름만 온돌이고 차가운 데만 못하구나. 육신도 빙상 얼음과 같이 되어가지고 한전, 추위, 한증, 오한증이 절로 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덜덜덜 떠는 모습을 또 이제 비유적으로 열거했어. 송신하는 소떼, 무당이 이제 신과 교접하는 소떼인가, 관역 맞은 화살같이 부르르 떨리는 것인가, 사풍새우, 이제 바람 맞는 물풍지같이 이제 흔들리는 것인가, 막 덜덜 떠는 것인가, 복행광의 금나비처럼 덜덜 떠는 것인가, 사랑 만나 안고 떠는 것인가, 겁난 끝에 놀라서 떠는 것인가, 양생복을 모르거든 누에보시처럼 이불을 둘둘 말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서 이제 추워가지고 이불 말고 있는 거지. 다음 페이지. 자, 눈물 흘려가지고 베개에 젖어 얼음 조각이 비석, 돌 조각처럼 흩어지는데 새벽닭이 회회웅이 반갑다 닭의 소리. 단복문 대원문 대개문 하던 때라. 이 닭소리 들으니까 이제 단복문 대원문은 이제 동벌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던 곳이야. 거기에서 이제 문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문이 열릴 때 닭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지. 그래서 그때쯤이라는 거지. 새로 눈물 지고 긴 산식하던 때에
동창 이명하고 동창이 밝아오고 태양이 높았으니 게을리 일어난 자 구분 다리를 펴 쪽에 삭다리를 쪼개는 듯 마디마디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거지. 추워서 웅크리고 잤더니 돌담배 때 인난초를 쇳동굴에 붙여 모이고 양지를 따라 옷에 앉아가지고 옷에 있는 이를 이제 잡는데 안 입어선 허문머리 귀밑을 다 덮었으니 머리를 자르는 곳에서 귀밑을 다 덮었네. 내 형상 가련하다 그려나 보내고 그려가지고 임금님한테 보내고 싶다라는 거지. 이 정의 깊은 정을 안에 하나 옮기시면 이제 이 임금님과 사이의 깊은 정 중에 하나만이라도 생각하신다면은 오늘날 이 고생은 몽중사대련만은 이 중에서 이제 어때 내 그림 하나 보내가지고 임금님 생각하시면은 이제 꿈과 같은 일이 될 거라는 거지. 유배를 이제 마치고 돌아갈 거라는 거야. 기러기가 지난 후에 척서 편지조차도 못 보내지 바다가 멀어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멀리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 초수 오산 천만첩에 내 그림을 누가 전하니 초수와 오산이 가려가지고 전할 수가 없다는 거야. 사람 따위 벼시야 얼었던 몸이 녹는구나. 100년 꼴을 쪼이어도 싫다 하냐마는 이제 겨울이니까 이제 햇빛이 따뜻해서 좋다는 거지. 어찌한 조각구름이 있다던 그늘을 가려가지고 찬바람이 지나칠 때는 볕이 가려서 애처로울 정도로 춥구나. 자, 오늘도 해가 지니 이 밤을 어찌 새고 이 밤을 지낸 후에 오는 밤을 어찌하니 겨울에 추운데 밤까지 되면 더 춥잖아. 잠이나 엎어들랑 밤이나 짧거나 하루한 밤이 오고 밤마다 잠 못 들어가지고 이리 온 생각하고 그리 온 생각하고 살뜰히 애석할지 목숨을 부지하여 밥 먹고 살았으니 인간 만물 생긴 중에 단낱이 헤어보니 모질고 단단하니 나밖에 또 있는가. 이렇게 힘겨운 상황에서도 밥 먹고 살아있으니까 참 모진 놈이구나 나도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만큼 모지냐. 깊은 산 중에 백악호가 있는데 그 호랑이만큼 모지기가 나 같으며 독을 깨치는 철몽둥이도 단단하기가 나같이 모지겠느냐. 가슴이 터지오니 터지거든 구멍을 뚫어 고무장기 세사장기 완자창에 갖춰내어 가슴이 답답할 때 여다드나 보시고 창내고자 시조를 그대로 갖다가 옮겨왔지. 어와 어찌하여 헐마한들 어찌하리 세상 귀향 세상에서 귀향으로 오니 나뿐이며 인간의 이별이 나온 자랴. 소무의 불쾌고생 돌에서 돌아올 때 있잖나니. 한나라에 이제 소무라는 사람이 북쪽에 충무종한테 사신으로 갔는데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10년 동안 거기 있다가 나중에 돌아온 이야기야. 그래서 소무도 돌아올 때는 그 유배 고생을 잊어버렸다는 거지. 내 홀로 이 기생을 기불기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설마 생각하랴. 무슨 일로 이 마음이 이 서름을 잊자 하니. 짧은 낯에 손에 쥐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서리바람이 섞어치는데 만목이 소소하고 만목이 이제 겨울철에 이제 다 덮여 있는데 천고절 하늘이 높은 계절에 푸른 대나무가 겨울에도 그대로 있으니 봄빛에 혼자이니 그 대나무를 잘라내가지고 낚싯대나 만들어야지. 이게 시름을 잊으려고 낚싯대를 만드는 거지. 한발 가올 때는 낚싯대라 좋은 봄이 되리라. 청월치로 꼬운 줄을 낚시매어서 불러매고 이웃집 아이들이 오늘이 날이 좋다 해가지고 새바람 많이 불고 물결이 고요하니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야. 파립을 작게 쓰고, 파립은 뭐야 이제 깨진 갓, 저기 뭐야 그 삿갓을 쓰고 망에 뒷진을 조여 쓰고 조대 낚시터로 나아가니 내 놀이가 한가하구나. 원근 산천 가깝고 먼 산과 냇가에 홍해 이제 붉은 해가 떴으니 만경창 바다 넓은 바다에 오로지 금빛뿐이래. 낙지를 들이시고 무심히 앉았으니 은린 옥척, 은같은 아가미의 옥척 좋은 물고기들이 절로 와서 노는구나. 구태여 취어 물고기를 잡겠느냐. 자취를 취합니다. 그 풍류를 즐기려고 낚시한다라고 하는 거지. 낚싯대를 떨뜨리니 잠든 백구가 당하는데 흰 갈매기가 날아 올라가는데 백구야 날지 마라. 너 잡을 내가 아니라 내 뭔데 네가 본디 백구가 영물인데 내 마음을 모르느냐. 너 이제 내가 잡으려고 하는 거 너 잡지 않으려고 하는 거 모르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내가 왜 낚시하고 있냐면 너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생에 사랑하던 님을 천리에 이별하니 사랑함도 좋거니와 그리움을 못 이겨서 마음속에 수심이 첩첩하여서 둘 데가 없어서 흥없는 일간죽을 실없이 던져가지고 고기도 안 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백구 널 잡으려고 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지. 고기도 물지 않거나 하물며 널 잡으랴. 그리해도 모르겠으면 내가 널 잡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은 너한테 있는 긴 무리로 내 가슴을 쪼아내어가지고 붉은 마음을 내어놓고 살펴봐라. 이 붉은 마음은 충성심이란 뜻이야. 임금에 대한 충성심만 있지 널 잡을 마음이 없는 거야. 자세히 살펴보면 하마거의 알리로다.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너 마음 잡을 마음 없다라는 거 안다는 거지. 이거 백구와 친구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공명도 다 던지고 임금의 은혜 갚으려니 성세 태평성대 한가한 백성이 되어 너 쫓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날 보고 날지 마라. 네 벗이 되오리라. 그러니까 낚시터 와가지고 신을 믿고서는 백구랑 놀고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물고기도 안 잡는다고 말은 했는데 물고기 안 잡게 해서 먹을 것도 없는데 물고기 잡아가지고 돌아가야지. 자, 그래서 백구와 수작
이야기하다가 낙에 해가 지니까 낚싯대 줄 거두고 낚은 고기 끼어들고 결국은 고기 잡아서 갔지. 강촌으로 돌아다니며 주인집을 찾아오니 문 앞에 짖던 개가 날 보고 꼬리치는데 이제 1년 정도 지났잖아. 그러니까 개가 익숙해져서 주인인 줄 알고 꼬리치는 거지. 그동안은 막 왕왕 짖었는데. 자, 난감한 내 고생이 오래 지나간 줄 알겠구나. 짖던 개도 아니지고 내가 개 주인같이 되었대. 반일이 든 시름이 자연히 고쳐나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간도 많이 지났네 그러고서 약지하면서 반나절 정도 있었던 시름이 다시 일어나. 아마도 내 시름은 잊을길이 어려워라. 강천에 월락하고 강가에 이제 월락 달이 뜨고 멀리 달이 지고 은하수가 기울도록 방등은 어디 가고 방에 있는 기추는 등불은 어디 가고 가난하니까 등불 없지. 눈을 감고 앉았는고 참선하는 노승인가 경을 외는 맹인인가 팔도광산 어느 절에서 누가 소경 눈먼 사람을 누가 보았는가 누군들 잠이 오며 기다린들 이미 오랴. 내 햄 모여서 햄가림 생각 걱정이었지. 내 생각 걱정이 무슨 생각 걱정인가 이가지도 많던가 남경장사 남경간이 반전장사 믿었는가. 이 부분은 이게 언어유희 같은데 정확히 어떤 해석인지는 명확하지 않아. 남경장사가 남경가서 손해를 보았는가 이런 뜻인데. 자, 이 햄, 저 햄, 아무 햄도 그 햄은 다 해련이와 해다가 다 못했니 무한햄이로다. 무슨 뜻이야? 이 걱정 저 걱정 그만하면 다 걱정하려니와 걱정하다 다 못 걱정하니 무한의 걱정이라는 거지. 그래서 갓없는 미친 서름 누구를 찾아간단 말인가. 이 걱정 때문에 누구를 찾아가서 해결할 것인가. 남초는 뭐야? 담배야. 담배가 것이 되어 내 서름을 위로하고자 먹고 떨고 다시 붙여서 한 무릎에 4-5대 한 번 앉아가지고 4-5대를 다 피우고 나니까 현기증 나고 두통이 나서 서름은 잠깐 잊은 듯 한데 오래기야 오래둔가 다시 시름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계속 이제 시름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 일이 무슨 일이고 내 몸이 여기 왜 왔는가. 번화한 고향 어디 두고 적막한 절도 이제 외진 섬에 들어왔는가. 오량각 좋은 음식들 어디 가고 그 집들 어디 가고 두옥 방칸짜리 집에 의지하고 안팎의 장원들 어디 가고 죽창문 대나무 창문을 달았으며 서화도벽 여러 가지 그 벽에다가 그림 그렸던 거 어디 가고 흙바람병이 되었고 산소병풍 어디 가고 밭한대기 둘렀으며. 다음 페이지. 합장 장판 어디 가고 갈자리를 이제 돗자리 깔았고 경주탄 건 어디 가고 공두남발 막 이제 머리가 남발돼 있고 안팎의 벗은 어디 가고 다목발이 별거 하며 높이당이 어디 가고 육총기핀 신었으면 다 이제 뭐야 과거와 현재 대비지. 조반전심 어디 가고 일중 하루 중에 밥 먹기 어렵고 사환노루 하인들 다 어디 가고 고공 내가 머슴이 되었단 말인가. 아침이면 이제 머슴에서 마당 쓸고 저녁이면 불 떼고 햇볕 나면 쇠통 치고 비가 오면 도랑 치고 집에 가면 집 지키고 보리멍석 새 날리고 이러한 머슴 일들을 다 하게 된 거지. 거쳐거나 사치한 의복은 나도 전에 하였는데 지금은 다 좋은 음식 막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오래 지났구나. 서름에 쌓였으니 나이가는 줄 모르더니 해양없는 무슨 씨야 생각 없는 아이들이 묻지도 않는 말로 한밤 자면 제덕이라는 건 뭐야.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날이지. 떡국 먹고 놀자라고 애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아이 말을 신청하여 믿음직하게 듣지 않아가지고 그냥 한 귀로 흘려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남쪽 이웃의 북쪽 집에 나병소리 이제 떡을 만드는 소리 즉 겨울이 이게 뭐야 설날이 이제 가까운 거지. 그거를 보고서 이제 뭘 생각한 거야. 아, 정말 설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손을 꼽아 헤어보니 오늘 밤이 정말 마지막 날인 한 해. 타향에서 본가절 이제 그 명절을 보내는 거지. 이뿐이 아니로다. 상빈 명주에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가난한 중에 한 해가 지나가 송구영시엔 옛날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것이 이 한밤이래. 그래서 어와 상품이 그러한가 항상 그러했던가 저녁밥상이 그렇던가 옛날에 못 보던 네모 반듯한 이제 식탁에다가 수저까지 갖춰와가지고 장김치에다가 나락밥이 도독하고 생선도마까지 풍성하게 집주인이 이제 밥을 차려는 거지. 그래서 아 그래도 설이구나 배부르니 설날이네. 고향을 떠나온 지 어제 갔더니 이 이별이 어째 한 해가 또 지나갔구나. 정년일이 되었던 거지. 어와 섭섭하다. 정초에 설날에 이제 부모님한테 문안드리지 못해서 섭섭하고 북땅의 쌍친 북쪽집에 있는 이제 두 부모님 색발이 더하셨을 것이고 공주화조는 얼마나 늦었는가. 이제 아녀자의 이제 빈 방에 찾아가는 게 또 얼마나 늦었는가. 5세에 떠난 아이가 6세 자기 자식은 6살이 되었겠구나. 내 아녀님이라도 내 서름을 설다하리. 이 상황을 보면은 내가 아니라 우리 정조임금님도 나를 서로 할 것이다. 천리 동안 천리에 이별하여가지고 해가 벌써 바뀌도록 한 해가 지나고 일자가신
한 글자 집에서 편지도 못 받았는데 꿈에나 들었을까? 운산이 막혔는 듯 하해가 가려는 듯 구름의 산으로 막히고 바다로 막혀가지고 편지가 못 온다는 거지. 1년이 지나도록. 의창전 궁궐에 있는 이제 관청에 한매 매화가 핀 소식을 모를 길도 전혀 없고 그래서 소식이 완전히 끝쳐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닷길이 1천리가 된다 하더라도 멀다고 하려니와 약수는 뭐였어? 새의 깃털도 가라앉는 장애물이지. 새의 깃털도 가라앉는 강 3천리가 있어도 소설 속에서 보면 청조 푸른새가 이제 전신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고 은하수가 9만리나 되어도 견우와 직녀가 그 사이에 오작교를 놓고서 어때? 만나기도 하고 북해상의 기록이 아까 송우가 이제 흉노종한테 잡혀서 10년간 가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 북해에 10년간 잡혀 있었는데 거기서도 기러기를 보내가지고 상림원의 나라로까지 편지를 전했는데 내 가신, 내 집에 편지는 어이하여 인다지도 맡았는가. 꿈에 혼자 가서 고향을 보고 싶은데 원수의 잠이라서 꿈이 안 들어. 꿈을 꾸면은 고향집에 가고 싶은데 흐르나니 눈물이 진나니 한숨이라. 눈물인데 한이 있고 한숨인데 끝이 있는데 내 눈물을 모였으면 추자섬이 될 것 같고 과장법이지. 내 한숨이 쌓이면 한라산에 덮을 것 같아. 그래서 해안에 낙조하고 해가지고 어촌에 연기가 나는데 사공은 어디 가고 뷰가면 오고 이것도 이제 뭐야 삼인공 내용 아니 송민공 내용 비슷하지. 외로움이 들어가 있는 객관적 성관물이야. 산상고적 산 위의 피리 소리는 소모는 아이의 소리이고 자는 새가 투림 집으로 돌아가니 옛 집으로 날아드니 금수 나는 짐승 날 짐승과 기는 짐승도 다 집이 있어서 돌아갈 줄 아는데 무슨 일로 사람은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거지. 나는 집으로 못 돌아가고 있어. 보는 것이 다 그래서 서럽고 듣는 것이 다 슬프니 눈 먹고 귀 먹고 어두워서 듣고 보고지도 말고 싶구나. 이 서름이 이렇게 오랜 줄을 분명히 알려 하면은 할 일을 결단하여 만사를 잊으리니 무슨 뜻이 할 일을 결단하여 차라리 죽거나 뭐 이래가지고 모든 세상 일을 잊어버리고 싶으니 나 죽은 무덤 위에 논을 갈지 밭을 갈지 일도 혼백 나의 홀령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12분별이야 있을런지 없을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있을지 없을지 비가 올지 눈이 올지 바람 불지 서리칠지 의의천천 하늘의 뜻은 알기 어려우니 촌촌간장이 구비구비 썩는구나. 내가 이래가지고 이 시름 잊으려고 죽어버리면은 뭐 그 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이게 옳고 그른지도 모르겠고 어쨌거나 어떻게 되는지 하늘의 뜻도 알기 어려워가지고 시름만 하고 있다라는 거지. 간밤에 불던 바람이 천산에 비를 뿌리니 구심 동군 충광을 자랑하는 듯. 동군은 이제 동쪽에서 온 군주 고무는 예 봄이 왔다라는 거지. 믿음직하구나 밑불소는 믿음직하구나 천지의 마음 봄을 절로 알게 하니 나무나무 잎이가 피고 가지가지 꽃이 피고 향기 나는 풀이 곳곳에 있고 춘풍 소리가 들려 봄바람 소리가 눈을 씻고 일어나 객창 창문을 열어보니 다음 페이지 창전에 눈앞 그 창가 앞에 수지와 가지에 핀 꽃이 우는 듯하였구나. 반갑다 저 꽃이야 옛날에 보던 꽃과 같구나. 낙양성종 이 꽃을 보니까 이제 뭐 생각이 나도 낙양성종이라가 한양이라는 뜻이 한양에서 성안에서 보던 저 봄빛이 어때? 옛날과 똑같은데 고향 원상 정원상에도 이 꽃이 피었는가. 지나간 해에 오늘에는 웃음보터 보던 꽃 그러니까 작년 이 시간대에는 작년 이 시간에는 꽃을 웃으면서 봤는데 청준에 술을 부어 꼬꺾어 숫자 세면서 술잔 세면서 술 마시면서 장진주사 노래 부르면서 무심무심 먹었는데 너의 번화 즐김으로 저 꽃을 보았더니 번화하면서 즐김으로 봤는데 올해 이날에 눈물 뿌려 이 꽃을 다시 보는 거지. 유배지에 와서 아침에 나쁜 밥을 먹어서 낮이 못 되어 시장하니 박잔 이제 엷은 잔에 흐린 술 막걸리도 값없이 씌울 수가 막걸리를 켜도 마실 수 없다는 거지. 옛날에 술 마시면서 안주 놓고서 술 마시며 꽃을 봤는데 지금은 술 한잔 마시기 힘들어. 내 고생 슬픔으로 저 꽃을 다시 보니 전년의 꽃 올해의 꽃은 꽃빛이 한 가지나 전년 사람 올해 사람 인사가 다르다. 옛날 꽃이나 지금 꽃은 같은데 내 상황이 다르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인생의 고락이 소유자의 꿈과 같고 다 꿈과 같고 이런저런 같은 것팀 다 휘쳐 던져두고 의복 그리워서 하는 말씀이 또 목전에 서름이 난다마다 왜 옷 한 벌 입은 후에 계속 지금 1년 동안 입고 있잖아. 그래서 한 벌 의복 입은 후에 추나추동 다 지내니 아마도 이런 옷은 내 옷밖에 없구나. 검기도 검고 온냉도 부족하고 따뜻하거나 춥지도 추울 때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까매가지고 옷칠하고 감칠한 숫장이 먹장이 옷인가. 여름에 하 더울 때는 겨울처럼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겨울이 하도 추우니 도로 여름이 생각나네. 쓴 망건은 입으신 철갑은 다 이제 어때? 까마가지고 망건인가 철갑인가 이렇게 얘기한 거지.
사시 하동 없이 사시의 여름과 그 겨울 없이 봄 가을만 돼도 먹고 살만 하겠다라는 거지. 발꿈치마저 드러나니 그도 조금 견디는데 이번에는 어때? 옷이 낡아서 바지 밑이 터져서 가랑이가 터졌으니 그 안이 민망한가. 내 손수 바느질을 하자니 바늘이 없어. 그래가지고 애꿎은 실을 이리 열고 저리 열고 해가지고 고기금을 꿰어맨 듯 꽝에 눈을 찍어낸 듯 이상한 솜씨로 해가지고 이제 바느질 솜씨로 이제 옷을 꿰맸는데 침개도 거지 없고 소품도 사치 없다고 진짜 그런 법이 잘도 했네 이런 얘기야. 좀 전에 적던 식량 크기는 어쩐 일이고 또 이제 먹던 양은 이제 원래 적었는데 이렇게 가난해지고 배고파지니까 먹는 양도 늘었다는 거지. 한 그릇에 담은 밥은 줄임범의 가재 줄임범 호랑이가 가재 잡아먹듯이 바람에 개물밥 주듯이 후딱 먹는다는 거지 밥을. 조반석죽 하고 나면은 부가옹이 부러우랴. 아침과 저녁으로 밥만 먹어도 부유한 집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배가 고프다는 거지. 아침은 죽이더니 저녁은 먹을 게 없고 못 먹어서 배고프니 허리띠 탓이런가 허기져 눈이 깊으니 뒷꼭지에 거의 닿을 것 같고 정신이 아득하니 운무, 구름과 안개에 쌓인 것 같고 한때 밥 회기지어 실컷 먹어보고 싶어. 이러한데 어찌하며 저러한들 어찌하리. 천고만상 천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 아무런들 어찌하리. 의복이 족한 후에 예절을 알 것이고 기한이 작심하면 영치를 모르나니. 무슨 뜻이야? 앞에서 지금 뭐 했어?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옷 먹는 것 의식주가 해결돼야지만 예의범절을 알 텐데 나는 그 예의범절 모르겠다라는 거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의복이나 족하면 예절을 알 것이고 기한 추위와 배고픔이 작심하면 영치를 모르대. 그렇게 극심하면은 영치를 모르게 된다는 거지 사람이. 국무 소급이 하면 옛사람의 이른바라 궁하게 되면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지. 이제 도둑질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러고 나서 이제 모든 일을 다 하게 된 거야. 아까는 이제 뭐 했어? 낚시질하고 이제 그 다음에 동냥질도 했었는데 이제는 뭐도 할 수 있어. 돗자리도 만들고 신도 만들고 이거 가능하게 된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불방면은 군자의 예절이요. 이제 체면을 보아서 사양하는 일은 군자의 예절이요. 기부의탁속은 장부의 영치인데 이제 몸은 굶주려도 좁쌀은 먹지 않는 것이 장부의 영치인데 질풍이 분 연후에 경초려야 하나니 이제 질풍이 고난과 시련이 지나간 후에야 절개에 있는 풀을 알 수 있듯이 궁차에 껴나야 청문하는 뜻이 없어가지고 가난하면 더 복세어져가지고 이제는 벼슬길의 뜻이 없어진 거지. 삼순고식, 순은 열흘이지. 그러니까 삼순은 한 달 동안 9번 식사를 하거나 못하거나 10년 동안 갓 하나를 쓰거나 바꿔 쓰지 못하거나 영치를 모를 것인가 예의를 바랄 것인가.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예의 영치 다 버리고 내 생에 내 벌어서 부차를 면해보자. 이제 가난을 좀 면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일을 시작하니까 처음에 못하던 일을 이제는 다 배웠어. 돗자리치기도 먼저 해서 틀을 꽂아 가려놓고 바늘대를 뽐내면서 바디를 드노 이제 두 어깨가 무너지고 팔과 목이 무너질 정도로 몸은 아프지만 어때 능숙하게 한다는 거야. 멍석한 입 들였더니 손 5분을 벌었어. 또 약한 근력 강작하여 부지런해내자 하니 손끝에서 피가 나고 종이 볼모가 다 피로 젖었어. 실 같은 이 목숨을 끊음직도 하다마는 아마도 모진 목숨이 내 목숨뿐이로다. 끊을 수 없는 목숨이라는 거지. 인명이 지중함의 이제와 리로다. 누구서 이러기를 세월이 약이 된다라고 해서 시간이 흐르면은 이제 마음속에 시름이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난 그러지 않아서 내 서름이 오래되니까 화약이나 될 것 같다라는 건 이야기 아니라 날이 지나가고 달이 지나가고 해가 돌이쳐서 보니 3년에 배워먹던 볼이 올해 다시 배워먹고 즉 1년이 지나간 거지. 자, 지난 여름 낙던 고기 이 여름에 또 낙더니 새보리밥 담아놓고 가슴이 맥혀 못 먹으니 뛰던 고기 회를 친데 목이 메어 들어가겠느냐. 자, 1년이 다 지나갔지. 이제 서러움도 남이 없고 목견림도 별로 하니 내 고생 한 해 하면 남의 고생 10년 한 것만큼 많은 것 같은데 흉하면 길하고 고진감래 고통이다 하면은 좋은 일이 오는데 하나님께 미나이다. 서른 원정으로 미나이다. 책력, 달력도 한 해 지나가면 다시 쓰지 않고 노여움도 하룻밤 자면은 다 풀어지는데 세상 일도 무거지고 인간사도 묵을 정도로 다 1년이 지났으니 천사만사 모든 일은 다 잊어버리고 그만 용서 좀 해주십시오 임금님 이렇듯이 서용 앞뒤 바꾸면 용서잖아. 그래서 끊어진 옛 인연을 고쳐있게 하옵소서. 여기가 지배의식인 거니 이 긴 시를 쓴 이유가 뭐야? 임금님한테 좀 풀어주세요. 1년 지났으니까. 근데 안 풀어줘. 그래서 뭐도 썼어? 만원사 납도 썼어. 또 안 풀어줘. 사처, 사백부, 사자녀 등등등 쓴 거지.